제가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사실 가장 빡센 특검이거든요. 혐의는 16개인데 그중에 이제 3개 빼면 13개는 이제 인지수사이니까 13개를 쫓아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 사실 최상병하고 내란 특검은 설거지라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어. 잡아놓고 이제 형량을 하는 거고 김건희 특검은 약간 제가 들어보니까 바닷속에서 사금 찾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대검 범정팀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한테도 연락 많이 왔습니다. 네, 제가 쓴 게 있으니까. 저는 피잖아. 아이고, 제가 무슨 저도 뭐 반클릿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인도 그걸 어디다 쓰게요? 네, 저한테 주질 않아요. 모조품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네. 오늘 그 집사 김예성 씨도 들어왔어요. 네. 아까 인터뷰하면서 내가 무슨 뭐 최순실의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최순실 그런 게 아니다. 난 집사가 아니다. 네, 비단 이런 거 아니다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인터뷰 그 베트남에서 오기 전에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네, 이번에 한국일보. 네, 또. 뭐 본인 나름대로는 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올 얘기고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특검에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본인 개인 사정을 들어서 뭐 와이프를 출금시켜주면 오겠다는 둥. 그런 상상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일단 특검이 부르는데 베트남으로 간 거 자체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와이프 못 간 게 집 정리한다 못 갔더만요. 예. 집을 팔아야 되는데 예, 뭐 그런 거지. 예, 그 오세훈 덕분이에요. 소재 묶었다 푸는 바람에 그때 방 터져가지고. 예. 아니, 지역이 어딘지 알겠네 그럼. 그 집사 이 사람은 도망간 것 자체만으로도 좀 뭐 솔직히 이미 도주의 위험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아.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도주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자진 귀국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보려고 자락을 까는 것 같은데 자진 귀국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미 들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여권 무효화가 되기 하루 전에 들어왔다는 점부터 해서 또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는 날 또 이게 들어오게 됐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의 어떤 사유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의 어떤 사유든지 간에 지금 국가 안에서 지금 특검이 출발해서 수사를 할 만큼 큰 일이고 그리고 본인에게 지금 주어진 의혹이 수십억 단위의 수십억이 아니죠. 100억이 넘죠. 100억이 넘는 금전을 투자를 받았다. 이게 과연 투자냐 아니냐도 의혹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근데 자기 개인 사정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었다? 그걸 누가 받아주겠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요새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이제 대변인님이나 변호사님 막 평론하러 다니잖아요. 저도 아침부터 진짜 시체마루 눈알이 빠집니다.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종이에 적어야 돼. 아침이 무서워요. 아침이 무서워. 근데요, 그 뻔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맞아요. 생각하는 그대로 기사가 나오더라고. 맞아요. 아, 이거 들어오겠는데 들어왔잖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목걸이 모조품 얘기 나왔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특검이 그 나토 회의에서 착용했었던 목걸이 자체가 진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모조품의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잡으면 되는 거다. 잡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탁탁 우리 상식대로 결과가 나오더라. 예, 그렇게 전 정리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본인이 권력이 있을 때나 본인이 하는 어떤 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들이 본인이 권력이 있을 때야 정말 어렵게 받아들여졌죠. 그렇죠.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권력을 잃어버린 상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배를 버려라 난파선에서 탈출하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뭐랄까 본인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혹은 부인을 통해서 이 혐의에서 벗어나겠다? 그건 망상이죠. 제가 이정주 기자 유튜브에도 나오고 소위 말해서 진보 쪽 성향을 가진 방송에 많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먹던 우물에 침 뱉으려고 뭐 모셨던 분에 대해서 뭐 뒷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보수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아, 그렇죠. 상황을 똑바로 봐야 하고 우리 쪽에서 잘못된 일 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아시게끔 해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저도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렇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또 왜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럼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 해서 나왔어요. 훌륭하십니다. 아니 왜냐면 당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면 찍히거든요.
당에서는 안 뭐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바보죠. 나가서 얘기를 해야죠. 맞아요, 그럴 수가 맞아요. 없어. 설득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 뭐 치료를 하려면 진단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엉뚱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처해 있는 위치 그리고 지금 정말 응급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응급 상황인데 지금 본인이 닥쳐 있는 위기를 엉뚱한 데서 찾으면 좋은 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뭐 그냥 혼수 상태예요. 아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제가 웬만하면 취재 따라갈 때 저는 이제 특검팀을 좀 서브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제가 김건희 특검팀. 뭐 서희건설이나 나름대로 정보를 해서 지금 집에 가면 맨날 이게 지도를 그려요. 또 서희건설이 나왔네. 또 개비하고 지우개를 지우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볼펜으로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죠. 종이를 찢어야 돼. 그래서 요새는 연필하고 지우개를 쓰거든요. 다 하는데 아니 로봇계 이거는 저는 솔직히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바쉐론 콘스탄틴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더 어지러지한 거는 이게 이제 스위스에서 살려고 여사 할인 물어봤다는 거예요. 원래 원가는 5,400만 원인데 3,500에 샀다는 거. 영부인 할인 2천만 원. 그거를 또 말하니까 물어봤어 가서. 근데 스위스에서 된대요. 아니 스위스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거기는 영부인이라는 단어도 따로 없을 텐데 영부인 할인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스위스 담당자 입장에서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 그 영부인 할인은 스위스 그쪽에 이제 그 중립국이니까 뭐 독일어 쓰고 영어도 쓰고 할 건데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버스트레이드라고 했겠죠. 아니 근데 버스트레이드 거기는 디스카운트요? 아니 그럴 수 근데 있지, 거기는 스위스는 대통령이 없잖아요. 근데 아니 있죠. 돌아가면서 해요. 1년에. 그러니까 이제 7명이 돌아가면서 해요. 뭐 형식적인 그러니까 스웨덴이 왕정이지. 수가 헷갈렸네. 돌아가면서 합니다. 총리가 네. 이제 실권이니까. 뭐. 네. 아니 근데 거기에서 아니 그 뭐 영부인이라는 단어가 있다 치고 네. 영부인 할인이 돼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평균적인 판단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대놓고 누가 들어도 문제가 될 만한 일반인들이 지금 관점에서 들었을 때 콧방귀를 낄 정도 어이없는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을 정도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영부인이 이걸 받는다는 것도 문제고 설사 그렇죠.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제3자가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것도 해외 다른 나라에 사실 다른 나라 사람이 알면 더 거침없이 내가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한 문제인 것 같아. 아니 좀 유럽 마인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부인 할인 얘기하면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영부인을 왜 할인해줘야 돼요? 스위스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스위스는 뭐 비밀 계좌 같은 거 운영하고 그 업이 좀 다르잖아요. 영세중립국이 된 이유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통할 수도 있었다라고 억지로 해석은 해보는데 VIP를 대접해주는 억지로 해석은 해보는데 너도 비자금 좀 맡겨라. 뭐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억지로 짜맞춰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게이트키핑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안 된 거죠. 아예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재산이 그때 한 70억 되잖아요. 79억인가? 70억 정도인데 아이고 2천만 원 할인 받으라고 이래야 부자 되는 겁니다, 진짜. 김건희 여사처럼. 아니 우선은 이게 주장이니까 네. 정말로 이런 일이 그쵸, 있었는지 그쵸. 없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니까 네. 우선은 그렇다 쳐도 너무나 좀 기가 막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대변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자로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특히 윤석열의 초식이 이 부부의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곧 들킬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반클리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2010년에 홍콩에서 모조품 샀다. 원래 작년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안 했어. 그러니까 재작년에 운영위에서는 몇 번 받겠죠. 이거 뭐 지인한테 빌렸다. 장신구 빌렸다.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한 번 바뀌었어요. 뭐 홍콩에 샀는 거. 뭐 말 안 되는데 그렇다 치고 어머니한테 맡겨놓은 거. 오빠의 또 장모한테 갔네. 그래서 모조품을 내가 좀 잠깐 빌려 쓴 거다. 맞다 칩시다. 시나리오가 이제 여기서 얘기 안 되지만 맞다 쳐. 근데 이봉관 회장이 사줬다고 날짜 딱 떨어지고 줬다고 지금 자수서 내버렸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착해서가 아니라 이게 머리가 좀 돌아가면 바둑으로 보면 이 다음 수에 잡히거든요, 대마가. 그러면 이 정도에선 말 안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주장했다고 보세요? 그 정도로 치밀하지 못해요, 상황이. 우리가 이제 권력자 주변에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체계가 있어서 이런 거에는 이렇게 대응하고 할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김건희라는 사람이 뭐 검사의 아내, 검찰총장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권력을 보고 맞아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가 준 건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 자기 뒤에 서 있던 호랑이가 먼저 들어가 버렸다고. 근데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데 옛날에도 나 그렇게 다 빠져나왔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들었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는 동물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니들이 감히 안 믿어.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빌렸다고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어설픈 초식을 썼어도 지금까지 다 속여 넘겨왔으니까 또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거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그 22년 3월 달에 그 목걸이를 그렇죠. 판매했었던 직원이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거 그 목걸이 같다. 그러면 평시면 제보를 안 했겠죠. 네. 이런 일이 드러나지도 않았을 네, 거고. 네. 이게 4월에 제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권력의 누수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 사람을 속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일은 사람이 하니까 뭐 한두 명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터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 했을 거다. 기본적으로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내가 뭐 10년도 넘게 전에 어디서 샀다 맞아요. 이야기하는데 홍콩에서. 바로 2015년 15년. 나오잖아요. 네. 정말로 주변에 믿을 만한 변호사 한두 명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말만 귀 기울여 드려도 그렇게 우리가 말을 짜 맞추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말을 짜 맞추자 하면 조금만이라도 실무 경험 있는 사람 그것부터 찾아봅니다. 맞아요. 이거 언제 당연하죠. 나왔지? 네. 이거 자- 찾아봐요. 사고되거든요. 네. 잘못하면. 그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검찰은 일평생 이런 사람들만 만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들숨 쉬는지 날숨 쉬는지도 확인해 봐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주변에서 틀림없이 변호사든 뜯어 말렸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듣질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중간에 쭉 다른 탐사 보도 주로 하는 기자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들었었는데 뭐 봉지욱 기자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있죠. 그분이 이제 쭉 얘기한 게 거의 맞아 돌아가요. 이 모조품의 가격은 43,000원이고 이거 파는 데가 딱 중국의 어느 쇼핑몰에 온라인에 정해져 있는 거기서 사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뭐 꼭 거기서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죠. 자 그럼 왜 평생 한 번도 만나기 어려운 오빠의 장모 집에 그게 갔을까? 일부러 거기다 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발견되게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그쵸. 다른 거와 같이 뭐 시계랑 시계가 간 김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뭐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부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우리 동생 이거 한번 차고 또 안 찰 것 같아 해가지고 신품은 내가 먹고 모조품을 거기다 갖다 놔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사실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게 언론에 나오자마자 그 언론에 나온 기사 댓글이라든지 특검의 반응도 가짜로 갖다 놓은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읽히는 수. 맞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본인이라는 사람의 성정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러고도 남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읽히는 수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참담한데 이거는 제가 김건희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내가 싫어했더라도 대한민국의 영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수준을 볼 때마다 제 진영을 떠나서 그냥 참담해요. 보고 있으면. 심각합니다 지금. 아니 제가 보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이 사실 가장 빡센 특검이거든요. 왜냐하면 혐의는 16개인데 그러네요. 그중에 이제 3개 빼면 13개는 이제 인지수사의 영역이니까 13개를 쫓아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3개 빼면
그 사실 최상병하고 내란 특검은 설거지라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어. 잡아놓고 이제 형량을 하는 거고 뭐 경북 경찰청 갔다 와서 이 문서 있고 이쪽 여기는 생방송 그 화면이 있잖아요. 내란은. 근데 김건희 특검은 약간 제가 들어보니까 그 바닷속에서 사금 찾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수사를 많이 했고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대검 범정팀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한테도 연락 많이 왔습니다. 네, 제가 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 혹시 피의자도 아이고 제가 무슨 저도 뭐 반클릭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인도 그걸 어디다 쓰게요? 저한테 주질 않아요. 모조품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네. 요새 집에 못 들어갔어요. 와이프가 반클리프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제가 기사 얘기를 하는데 눈이 도끼 눈이 되는 거야. 네가 언제 하나 사줘봤냐. 네, 그래서 피곤해 자야 돼. 저는 김건희가 너무 싫어요. 요새. 그래도 반클리프를 아시네. 아니 이번에 알았죠. 아, 이번에. 아니, 그리고 반클리프가 나름 유명한 그 여자분들의 저 드림템 뭐 이런 거더라고요. 네. 저 집에 가서 혼나겠네요. 네, 조심하십시오. 집에 가면 바로 침실로 가세요. 작살이 나겠네. 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어쩌고 저쩌고 김건희 욕하면 안 돼. 너는 사줘봤냐. 아니, 사줄 재력이 되시면 당당히 들어가세요. 문 열고. 돈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게 김범수 있죠. 전 아나운서. 네. 네,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이제 요것도 똑같아요. 제가 특검팀에 물어보니까 지난 8월 3일 날 불렀잖아요. 이날 김범수가 다 불었어요. 네, 계좌 외에? 네, 계좌 그 도이치모터스 다 네, 관련해서 그날 이제 이 사람이 사실 공소시효가 본인은 끝날 줄 알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제 띄엄띄엄 일어나잖아요. 1차, 2차 시기 있으니까 이 사람 앞단에 있기 때문에 그 등기 사내이사 할 때 2011년에 그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 사건은 뒷단에 게 살아나면 앞단이 같이 그렇죠. 포괄일제잖아요. 네, 다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추미애 때 그렇게 뭉개서 공소시효 만료시키려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저한테 정확하게 하는데 너 지금 불고 적당히 참고인으로 넘어갈래 아니면 살려서 너도 같이 갈래? 원칙적으로 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이거 지금 3억 정도 나도 지금 이게 차명이다. 김건희의 차명 계좌로 김범수가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2달간 그 주가 조작한 다음에 뭐 1억 얼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서 몇천 먹었다. 이게 다 털린 거예요 지금. 근데 기사 바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요것도 저는 김건희는 그날 그 다음 날 1차 소환됐거든요. 네. 일요일 날 간 다음에 화요일 날. 예. 근데 들어보니까 전면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다 들고 있는데 자료를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어떤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태였겠죠? 근데 뉴스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뉴스를 보면 감이 오잖아요. 김범수가 들어갔다는 뉴스만 나왔었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내 죄는 내가 알렸다라고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도 본인은 알죠. 김범수가 들어갔어. 이게 그렇죠. 뭐지?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사실 김범수 같은 경우에 지금 3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사고 이득까지 얻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의아해요. 그렇죠. 이게 14년이 걸렸습니다. 예, 현금 3억이 A라는 사람 통장에서 B라는 사람, 그것도 A라는 사람은 지금 주가 조작에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 3억이 움직였는데 그걸 검찰이 몰랐다. 그래서 거기부터 사실 기가 막히기 시작해요. 이제 와서라도 밝혀낸 건 정말 다행스럽긴 한데 정말 이러니 거짓말을 제대로 하겠냐고 이러니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지. 내가 대충 가서 말해도 그냥 알아먹는데 3억이 왔다 갔다 해서도 아유 저는 안 보입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김범수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그냥 계좌만 빌려줬다가 이익을 얻은 건지 본인은 정말 그렇죠. 뭐 혐의적 보면 거기 이제 고의가 있는지까지 아직은 불분명하니까 아직은 불분명한데 사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김범수가 어느 정도로 개입돼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저는 검찰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해요. 이걸 어떻게 뭉갰는가. 어떻게 이거를 못 본 척하고 어떻게 이걸 지금까지 봐줄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수사팀이 특검으로 가자마자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누구든지 고위 누구든지가 누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건 누군가. 이 사람도 찾아야 된다 생각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들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결국 3특검은 한 군데로 모여요. 이렇게 쭉쭉 이제 하지만 다 김건희로 몰리는 이종호는 이제 최상병과 이쪽에 양쪽을 발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몰리는 그렇죠.